안녕하세요. 요피코 사원입니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그것을 진단하는 것은 논문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제조업에서 빠른 자동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진단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근거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적 장치를 회귀추정, 즉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회귀추정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원부터 1억 원까지가 표시되어 있는 세로축에 100명의 연소득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100명의 연소득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자료를 대표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단순 평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00명의 연소득이 평균적으로 3천만 원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연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냐 아니면 극단값에 몰려있냐를 나타내는 분산 정도입니다. 아래쪽에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연간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교육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연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낮다고 해서 소득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 수준과 연소득은 어느 정도 비례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 수준을 이용해서 연소득의 평균값을 더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 수준과 연소득을 나타내는 2차원 좌표 평면에서 연소득 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점들 사이를 통과하도록 직선을 대략적으로 그어도 되겠지만 사람들마다 선의 절편이나 기울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직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하나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학과 통계학에서는 이를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합니다. 일단 하나의 직선을 긋고 난 후에 직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수정하면서 각 교육 수준에서 실제 연소득값과 선이 나타내는 연소득값의 차이, 즉 오차가 최소화되는 직선을 연소득의 평균값으로 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차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을 모두 가지므로 이 오차를 제곱한 후 합한 값을 최소화하는 선을 긋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을 회귀선이라고 하고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일반 최소제곱 추정법 OLS라고 부르며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현상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통계적 기법을 회귀분석, 즉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소득을 설명하는 요인에 교육 수준 이외에도 나이나 성별, 경력 등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2개 이상의 설명 변수가 존재할 경우에는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분법을 활용하여 회귀선의 절편값과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테타나 R 등 통계 프로그램이 계산해주는 값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회귀추정은 어떤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실제 관측된 값과 오차가 가장 작은 직선과 곡선을 그리는 방법이며 이 선의 절편값과 기울기 값이 회귀추정치로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회귀추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더 알게 되는 걸까요? 연소득의 단순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연소득에 대해 교육 수준을 설명 요인으로 설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아래쪽 수평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연소득의 대표값은 단순 평균값으로 y축의 특정 값에서 수평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값을 우리는 y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육 수준이 고려되면 이 수평선은 우측 방향으로 증가하는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 이상보다는 연소득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교육 수준이 연소득의 변화를 설명하게 되면서 더 정확한 연소득의 대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회귀추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귀추정은 아주 단순한 접근법인 동시에 강력한 통계 도구라는 점에서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절편과 기울기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